시작해볼까요? 제가 그 사칙연산 뺄셈 두 번째 시간으로 투스텝법이라고 하는 걸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지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지난 시간까지는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천천히 제가 계산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좀 속도를 높여가지고 좀 계산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저희가 뺄셈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 이런 건 너무 쉬워요. 5, 1, 죄송해요. 자, 5, 1, 1. 두 번째 뭐 1, 3, 3, 2, 7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저보다. 여기까지 이제 쉽죠? 이제 이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계산할 때에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10조법 마이너스 1 이걸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투스텝법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 뺄셈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10조법 마이너스 1보다는 이 투스텝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것들을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 빼기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뺄 거냐에 대해서 암산이 사실은 필요해요. 따로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에 가지고 와서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하나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판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판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뺄셈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스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판서하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자, 36 플러스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걸 벌써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359 이렇게 해서 혹시 기억나시죠? 10조법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의 답은 얼마예요? 네, 39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걸 계산하면,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5 플러스 53 이렇게 써서 바로 78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이것도 마저 하고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판서를 할까요? 네, 43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356 이렇게 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9, 8,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89, 78, 395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하는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있던 그 숫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뭐 이 세 개는 크게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 세 개, 그러니까 아래 숫자들이 더 커진 경우들이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좀 뺄셈이 어려워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이 투스텝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중간에 숫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가령 18564라는 게 있고요, 18959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에 가상의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이의 숫자, 뭐 예를 들면 18600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것과 18959에서 18600을 빼는 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이 18959 마이너스 18564라는 뺄셈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A에서 C를 빼면 이 전체가 되죠.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A-B 더하기 B-C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이 가상의 숫자인 B를 넣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A-C라고 하는 이 뺄셈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숫자 B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다시 이 계산으로 돌아오면 18600-18564 했으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네, 죄송해요, 36이 되고요. 다음 18959에서 18600을 빼면 네, 359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3,
9,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저 해볼까요? 가상의 숫자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네, 37000이라고 하는 가상의 숫자를 만약 넣는다 라고 하면 37000에서 36975를 빼버리면 얼마예요? 네, 25. 그리고 37053에서 37000을 빼면요, 네, 53. 그래서 더해버리면 78.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다시 한번 돌아서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설명한 걸 다시 돌려서 앞으로 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다시 한번 반복, A-C를 하기 위해서는 A-B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나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볼까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숫자를 넣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46000을 넣겠어요. 자, 그러면 46000에서 4567을 빼버리면 얼마예요? 433. 그리고요, 46356에서 46000을 빼버리면요, 356.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요? 789.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18600, 다음 37000, 46000 이런 것들을 가상의 숫자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뺀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 투스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가상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뺄셈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뺄셈을 두 번 하는 게 왜 더 쉽냐라고 했을 때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숫자들이 힌트예요. 이 숫자들. 아, 요게 힌트네요. 지금 숫자가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자,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힌트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뺄셈이 바로 되죠. 뺄셈 해버리면 511. 왜 이게 금방 돼요?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아래에 있는 숫자보다 다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뺄셈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숫자만 하더라도 숫자가 달라져 버리니까 뺄셈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래 숫자가 위에 숫자보다 더 커버리면 항상 뺄셈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뺄셈을 할 때에는 중간에 숫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암산으로 쉽게 뺄셈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뺄셈은 암산이 바로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결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암산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죠. 지금 중간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형식인 거죠. 뭐 가령, 자,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이라는 숫자를 넣겠어요. 그러면 20만 마이너스 140969 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은 좀 바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590 얼마요? 31.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에는 얼마일까요? 네, 21358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98308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뭐가 빠졌죠? 아, 제가 한참 보고 있었어요. 1이 빠져가지고 이거 숫자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뺄셈을 덧셈으로, 지금 제가 계속 덧셈으로 바꾸고 있죠? 이 덧셈으로 바꾸면 판서가 굉장히 간단해진다. 왜요? 지금 이 두 번째 거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10 가지고 와서 뭐 이런 복잡한 9 막 뭐 여기에서 4로 바꾸고 이런 복잡한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에서 판서를 간단하게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암산도 가능하고 판서도 간단해지면 당연히 계산이 빨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몇 개 연습 더 해볼까요? 자, 이거 해볼게요. 속으로 무슨 숫자를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만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2만이라는 숫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암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1, 그 다음 4, 그 다음 3, 그 다음 6. 이거 10조법 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저는 이거 한 번에 암산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뭐 해야 돼요? 네, 10조법 강의를 보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와 지금 엮어서 계속 강의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산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 계산법들을 같이 믹스해서 하는 게 가장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아까 2만이라고 했으니까 5, 8, 3, 2, 9에서 2만 빼면 얼마예요? 3, 8, 3, 2, 9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5, 6, 7, 9, 3 이렇게 돼요. 이것도 해볼까요? 숫자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저는 3만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2, 0, 1, 7이고요. 그 다음 7, 0, 5, 3이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0, 1 올라갔고 7, 0, 9 이렇게. 자, 이것 마지막이에요. 이건 아예 마이너스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거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좀 간단해. 이건 그냥 이상한 숫자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네요. 자, 네,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숫자를 지워버릴까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뺄셈이라고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그 하이 텐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졌는데 제가 좀 말도 더듬고 발음도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원래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오늘 빨리 하려고 노력해서 그래요. 속도를 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왜 뺄셈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계산할 때. 자,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판서를 최소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계산을 빨리 하는 지름길인데요. 특히나 만약에 여기 같이 문제지의 여백, 이런 여백들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여백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틀릴 확률도 높고, 그리고 암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암산하는 게 훨씬 쉬운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판서를 최소화해야지만 계산이 빨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7년에 금속광 마이너스 금운동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764에서 561을 빼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바로 나와요. 어떻게? 203 이렇게 됐죠. 근데 똑같이 2008년이라고 가정해보면 여기서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걸 암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소한의 판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좁은 공간에 최소한의 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가상의 숫자인 700을 만들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27, 그 다음 얼마예요? 700이니까 1, 4, 8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서 1, 7, 5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한 판서로 뺄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자료해석 문제집, 그러니까 자료해석에 있는 문제집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이 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그냥 빼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보고, 여기서 이거 빼보고, 여기서 이거 빼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뺄셈을 하실 때 최대한 내가 암산해야지, 암산이 안 되면 이렇게 최소한의 판서를 한번 해봐야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좀 해보시면 뺄셈을 금방금방 할 수 있고요. 이 뺄셈을 금방금방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자료해석 문제의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속도감 있게 해봤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